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의 순방 마지막 날,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이 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나토의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걸지 못해 혼자서 방황하던 경의 장면이 여실히 보도되었었지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믹타, 즉 2013년 한국이 주도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국가협의체로 각국의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데 경의 방황은 또 시작되지요. 촬영이 끝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참담한 장면이 나옵니다. 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논의하는데도 유독 경은 자리에 앉아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장면이 보도되었지요. 지난 스페인 국왕 내외와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경부부의 차례가 되어 입장을 해야 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 화면에는 경부부가 보이나 입장하지 않지요. 당황한 스페인 국왕이 헛기침을 하며 신호를 보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후 통역관 2명이 오자 경부부는 입장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진 촬영에 또 실수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번 G20 만찬에서도 조코 위도도 내외의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모두 인도네시아 방송으로 생중계되는데 유독 경부부는 보이지 않지요. 이어 조코 위도도가 만찬의 환영사를 끝내자 만찬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부부와 수행원들이었다 이겁니다. 대단하지요. 이후 인도네시아 방송은 각국 정상들이 대화 장면, 즉 특히 자신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경부부의 기막힌 장면을 잡아버립니다. 이 모양으로 유추해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각국 정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는 대화로 보이는데 이후 방송이 끝날 때까지 경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자, 마치 지난 유엔 연설 중 관객석에서 박수치며 유도하며 무언가를 보며 확인하던 김건희가 연상되지요. 자, 그러니까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것인데 이젠 놀랍지도 않지요.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미국,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한국 언론 취재는 아예 허용도 안 됐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하여 취재하고 질문합니다. 언론의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접근을 막는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왕인 줄 압니다. 이런 자는 민주공화국에서는 통장도 시키면 안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을 통제하면서까지 회담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여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으나 정작 백악관의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요.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IRA가 촉진하게 될 친환경 분야에서 역사적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고 한미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유하는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하게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라고만 했습니다. 자,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빼먹을 거 다 빼먹었고 아무 소리 없이 주는 대로 받았는데 뭔 노력을 또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글로벌 호구가 없다 이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은 그야말로 탄핵감이지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한국 측이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의 조정 상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야말로 후폭풍이 상상 초월일 듯하지요. 중국과는 전격적으로 성사된 회담이라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속보와 끝났다는 속보가 같이 실리는 진기명기를 선보이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하고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으나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문제나 한반도 상황,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대통령실 발표에 시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 상호 편리한 시간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중국 발표에는 없었다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 믿고서 중국 면전에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던 교웅이 이틀이 지나 시진핑 앞에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그러니 미중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웅은 국제외교에서 전혀 무의미한 존재, 즉 만나서 뭔가를 논의하기도 뭔가를 얻기 위한 대상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며, 그건 결국 세계 10대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해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를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으면서까지 국익을 강조했던 교웅은 과연 무슨 보따리를 들고 귀국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대해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컨셉 사진뿐입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달 전 48초 회동에 그친 만큼 50분간 이어진 회담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적 하나 없는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인 IRA는 양국 발표가 전혀 달라 대통령실이 지도하는 성과를 부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IRA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백악관에서는 IRA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대해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자들이 정상회담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도 의심을 부추깁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회담을 한 만큼 성과 입증은 대통령실의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정상외교에서 최선을 다해 돌아오실 때는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미 국무부 담화를 듣는 것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제로 한 연설 말이다. 이건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구상이 아니라 미 백악관과 국무부 홈페이지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왔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런 독자성이나 창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질서, 자유로운 항해, 힘에 의한 형상 변경 반대 등등 이미 10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레토릭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 국무부 장관의 연설이다. 그 다음 날에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건 수채 삼국동맹 선언문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을 강력한 도전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중국을 한미일 3국의 공동의 적이라는 설정이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군사협력 촉진 역시 집단안보로 전환되는 이정표라고 봐야 한다. 지난 30년간 보수와 진보 정권 구분 없이 표방했던 균형외교의 기조가 무너졌다. 사실 이런 신냉전 질서로의 회귀는 북한이 바라는 바다. 한미일 대 북중나라는 구도는 지난 30년 동안 주변국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던 북한에게 기회의 창을 여는 일대 호재일 것이다. 냉전 질서를 부활시키는 현대판 위정척사파가 대한민국 주류가 되었다. 그 갇힌 사고와 상상력의 빈곤을 개탄한다. 민주주의의 활력이 넘치고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향하는 교량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중견의 품격은 어디로 갔을까? 그토록 냉전이 그리운가? 라고 밝혔습니다.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주장하면 중국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다.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해협인 제주해협을 중국 함대가 통과하면서 위력 시위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서해, 남해, 동해에 이르는 해역에서 훨씬 더 활발한 군사활동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적대 관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회담의 내용대로라면 한국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도 한 것 같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보복이 아무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 중국이 보복을 하면
한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것은 경솔할 뿐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나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무대인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며 아직 한국은 그런 국제적인 분쟁 문제에 개입할 정도의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 우선 당면과제인 남북 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정도를 넘어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익과 상반된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 기업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첨단 기술 유출과 국내 일자리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더 크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밖에 없다. 그런 막연한 기대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처럼 경솔한 일은 없다. 윤석열 정권에 순종하지 못한 대외정책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미국과 유럽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의 브릭스 국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브릭스 국가에서 활로를 포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대외정책으로 그런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경솔한 대외정책은 내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그 실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와 그로 인한 후폭풍에 이후에 날아올 계산서까지, 거기에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자는 없고 MBC는 물론 TBS까지 언론과의 전면전이고, 그래서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자유위협이라는 성명까지 내는 그토록 자유를 외치던 공정권이 국제망신이고, 대통령 경호처가 군과 경찰에 지휘권을 갖겠다고 하니 박정희 유신체제는 저리 가라고, 법으로 소설을 쓰며 야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정치 공작은 이제 거대한 촛불의 힘에 제압될 것이고 제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황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